깊은 숲속 가장자리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서 있었다. 그 오두막 앞에는 손바닥만 한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둥글둥글 푸르고 윤기 나는 양배추들이 옹기종기 심겨 있었다. 겨울 햇살은 비록 였고 희미했지만 땅속 깊은 뿌리들이 버티고 있었기에 양배추는 눈 속에서도 초록빛을 지키고 있었다. 그 오두막엔 두 사람이 살았다. 부지런한 어머니와 그녀의 어린 딸. 딸은 새하얀 손을 양배추 잎에 얹으며 얼마나 예쁜지 꼭 초록빛 보석 같아라고 속삭이곤 했다. 정원은 그들의 자랑이자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생명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첫 번째 날, 눈발이 흩날리던 저녁, 정원 한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소녀가 창밖을 내다보니 작은 산토끼 하나가 양배추 잎을 움켜쥐고 야금야금 씹어 삼키고 있었다. 두 눈은 구슬처럼 번쩍였고 귀는 바람에 흔들렸다. 아이고, 산토끼가 우리 양배추를 먹는다. 소녀가 놀라 외치자 어머니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얘야, 정원에 나가 저 산토끼를 쫓아라. 아니면 우리 겨울 양식이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소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정원으로 나갔다. 흰 눈 위에서 산토끼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귀여워 보였지만 그 입은 끝없이 양배추를 뜯어내고 있었다.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쉿. 작은 산토끼야, 너 정말 우리 집 양배추를 다 먹어치울 거니? 그러자 산토끼가 고개를 돌리며 기이하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리 오세요, 아가씨. 내 귀여운 꼬리 위에 앉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예쁜 산토끼 오두막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 말은 달콤한 속삭임 같았지만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소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가지 않아. 그리고 집으로 달려 들어갔다. 산토끼는 이빨 사이로 양배추를 씹으며 소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둘째 날, 이번엔 눈발이 더 거세졌다. 그러나 또다시 바스락거림이 들려왔다. 산토끼가 여전히 정원에 와 있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많은 양배추가 뜯겨나갔다. 얘야, 어서 가서 그 산토끼를 몰아내거라. 어머니는 어제보다 목소리를 높였다. 소녀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산토끼는 이번에도 초록잎을 뜯으며 눈발 속에 앉아 있었다. 쉿, 작은 산토끼야. 너 정말 우리 양배추를 다 먹어버릴 셈이니? 산토끼는 또다시 귀를 쫑긋 세우고 대답했다. 아가씨, 내 꼬리 위에 앉으세요. 그러면 내 예쁜 오두막으로 함께 가요. 거긴 더 많은 양배추가 있어요. 춥지도 않아요. 소녀는 이번에도 거부했다. 하지만 산토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매혹적이고 동시에 위협적으로 들렸다. 집으로 들어간 순간에도 귓가에는 그 말이 메아리 쳤다. 내 오두막으로 와요. 셋째 날, 정원은 이미 군데군데 빈자리가 생겨나 있었다. 어머니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얘야, 이번엔 반드시 그 산토끼를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식구는 굶어 죽고 말 거야. 소녀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정원으로 나갔다. 산토끼는 이번엔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양배추 줄기들이 뽑혀나가 눈 위에 흩어져 있었다.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쉿, 작은 산토끼야. 너 정말 우리 집 양배추를 다 먹어치우려는 거니? 그때 산토끼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내 꼬리 위에 앉으세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내 오두막에는 따뜻한 불빛이 있고 너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어요. 이 순간 소녀는 알 수 없는 힘에 휘말린 듯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이상한 매혹이 뒤엉켰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레 산토끼의 꼬리 위에 앉았다. 꼬리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웠다. 산토끼는 달리기 시작했다. 눈 위를 미끄러지듯 가르며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바람이 소녀의 뺨을 때렸고 오두막과 엄마는 순식간에 멀어져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산토끼는 소녀를 데리고 숲속 어딘가 알 수 없는 어둑한 곳에 있는 작은 집 앞에 멈췄다. 오두막 문은 스스로 열리듯 삐걱이며 열렸다. 산토끼가 속삭였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부터는 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소녀는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안고 산토끼의 오두막에 발을 들였다. 안쪽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온기는 낯선 불안과 뒤섞여 있었다. 작은 창문엔 눈발이 휘몰아치며 부딪혔고 방 안에는 산토끼가 모아놓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즐비했다. 구석구석엔 마른 풀과 나무 조각, 그리고 알 수 없는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산토끼는 소녀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자, 신부님. 이제 초록빛 양배추와 기장 종자로 음식을 만드세요. 저는 손님들을 초대하러 갈 테니까요. 소녀는 깜짝 놀라 산토끼를 붙잡았다. 신부라니? 난 아무 말도 한 적 없어요. 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자 산토끼의 눈빛이 번뜩였다. 집이라니?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은 이제 내 것이에요. 내 오두막은 당신의 집이고 나와 결혼하는 게 운명이에요. 말을 마친 산토끼는 긴 귀를 툭툭 흔들며 바람처럼 사라졌다. 소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시간이 흐르자 진짜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숲속 어둠을 뚫고 수십 마리의 산토끼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전부 붉게 빛났고 흰 발자국이 눈 위에 무수히 찍혔다. 방 안은 금세 들썩이며 흥겨운 소란으로 가득 찼다. 소녀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숨을 죽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직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때 한 그림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신랑과 신부를 결혼시킬 목사는 내가 맞지. 거친 목소리를 내며 나타난 건 까마귀였다. 시커먼 깃털이 방 안을 뒤덮듯 드리워졌고 그는 긴 부리로 땅을 쿡쿡 찔러댔다. 뒤이어 여우가 들어왔다. 붉은 꼬리를 높이 세운 그는 교회의 집사라 자칭하며 의기양양하게 걸어다녔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방 안 제단 위로 무지개 빛이 번져나갔다. 황홀한 빛이었지만 소녀에겐 감옥처럼 느껴졌다. 산토끼가 소리쳤다. 모두 모였군요. 오늘은 나와 이 아가씨의 결혼식입니다. 방 안의 산토끼들이 박수치듯 앞발을 구르며 환호했다. 둥둥 울리는 소리가 소녀의 머릿속을 쿵쿵 울렸다. 그러나 소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나 혼자만 이곳에 끌려와야 하는 거지? 산토끼가 다가와 속삭였다. 자, 신부님. 문들을 열어요. 문들을 열어서 하객들이 흥겹게 드나들도록 하세요. 소녀는 꼼짝하지 않았다.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자 산토끼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발길을 돌려나갔다. 조금 후 다시 돌아온 산토끼가 외쳤다. 음식을 내요. 음식을 내. 결혼식 하객들이 배고파하고 있잖아요. 소녀는 두 손을 모아 눈물을 흘렸지만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 번째 산토끼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번에는 눈빛이 더 매섭게 불타올랐다. 음식을 내라 했잖아요. 하객들이 기다린단 말이다. 소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만약 이번에도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두려움에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산토끼는 소녀를 잠시 노려보더니 이를 갈며 방을 나갔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대로 있다간 영영 산토끼의 신부로 붙들릴 게 분명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속여야 해. 그녀는 밀집단을 찾아내어 재빨리 사람 모양으로 묶었다. 그 위에 자신의 옷을 입히고 머리에 모자를 씌웠다. 손에는 숟가락을 쥐어주어 마치 냄비 옆에서 국을 저어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인형은 어둑한 불빛 속에서 멀리서 보면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냄비 옆에 인형을 세워두고 속삭였다. 이제 제발 나를 대신해줘. 내가 엄마에게 돌아가야 해. 소녀는 눈물을 삼키며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숲속은 어둡고 눈발이 휘몰아쳤지만 그녀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 집으로 엄마에게로 돌아가야 해. 그 순간에도 오두막 안에서는 산토끼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소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숲속 오두막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수십 마리의 산토끼들이 발로 땅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까마귀 목사는 까악까악 소리를 지르며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우는 제단 근처를 분주히 오가며 이리저리 눈을 번득였다. 하지만 정작 신부는 말이 없었다. 밀짚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냄비 옆에 서 있었다. 손에는 숟가락이 쥐어져 있었고 국을 젓는 듯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어둑한 불빛 속에서 그것은 꼭 울음을 삼키며 꿋꿋이 버티는 신부처럼 보였다. 산토끼는 신부에게 다가왔다. 신부님, 이제 그만 음식을 내세요. 하객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인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산토끼의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왜 대답이 없지? 내가 3번이나 말했는데. 그는 앞발을 들어 올리더니 인형의 어깨를 툭 치며 위협하듯 말했다. 음식을 내라니까. 손님들이 배가 고프다고. 여전히 인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숟가락은 허공을 향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산토끼의 이마에 점점 주름이 깊어졌다. 방 안의 다른 산토끼들도 웅성거렸다. 신부가 이상해.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산토끼는 분노로 떨기 시작했다. 그는 앞발로 인형의 머리를 콱 내리쳤다. 순간 모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찰나의 정적. 산토끼는 굳어버렸다. 신부의 얼굴이라 믿었던 것이 밀짚으로 뭉친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허술한 밀짚은 모자가 벗겨지자마자 삐죽삐죽 드러나며 웃기도록 허무하게 흔들렸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산토끼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다. 그는 인형의 허리를 휘청거리며 붙잡았다. 그러나 그저 바스락거리는 집단뿐이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을 덮쳤다. 배신했어, 나를 속였어, 내 신부가. 방 안의 다른 산토끼들도 술렁였다. 그들은 불안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까마귀 목사는 날개를 퍼덕이며 욕설처럼 까악까악 소리를 질렀고 여우 집사는 재빠르게 제단 뒤로 숨어버렸다. 결혼식의 화려한 무지개 빛마저 흔들리듯 사라져갔다. 산토끼는 괴성을 지르며 오두막 문을 박차고 나갔다. 눈보라가 그를 삼켰다. 숲속은 순식간에 고요와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는 어디론가 달려갔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 시각 소녀는 이미 숲을 달려가고 있었다. 발목까지 차오른 눈은 그녀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오직 하나의 바람만 있었다. 집으로 엄마에게 돌아가야 해. 눈발은 세차게 휘몰아쳤다. 가지들이 바람에 부러지고 그림자들이 그녀를 쫓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발바닥은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끝내 숲 가장자리의 불빛을 보았다. 작은 오두막. 그녀의 집. 엄마가 기다리는 곳. 소녀는 울면서 문을 열어젖혔다. 엄마, 나 돌아왔어. 어머니는 놀라 소녀를 끌어안았다. 딸의 옷은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소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산토끼가 절 억지로 신부로 만들려 했어요. 오두막엔 까마귀 목사도 있고 여우 집사도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됐어. 넌 이제 안전하다. 이젠 2번 다시 산토끼에게 속아선 안 된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숲 너머 어딘가 작은 산토끼는 아직도 울고 있을지 모른다. 혹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두막 안은 따뜻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올랐고 양배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소녀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엄마의 품에 안겼다. 이야기의 끝은 평화였지만 마음속엔 아직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산토끼의 붉은 눈, 기괴한 결혼식, 그리고 밀집 인형의 허망한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토끼들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언제든 다시 눈발을 헤치고 나타날 수 있는 존재처럼.